안녕하세요. 입시연구소 위너 소장 백승한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사관학교 입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사관학교를 많이 지원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제 사관학교를 지원할 때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알아봐야 될 내용들은, 첫 번째는 2024학년도 사관학교 입시 특징에 관련된 부분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꼭지에서는 2024학년도 사관학교들의 입학 전형 방법에 대한 것들, 그리고 각 특징에 대한 것들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2024학년도 사관학교 지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관학교에 지원할 경우에 어떤 고려해야 될 사항들과 그리고 어떤 정도의 성적 수준에 있는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4학년도 사관학교 입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관학교는 우리 학생들이 모두 다 알고 있다시피 특수학교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 지원 6회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학생들이 수시 지원을 6회를 하고 난 후에 사관학교는 별도로 내가 고려를 해서 지원을 선택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관학교의 입시 지원 로드맵을 잠깐 먼저 살펴보면은요, 1단계는 학교 선택의 단계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사관학교는 육군사관학교, 그 다음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그리고 국군간호사관학교, 이 4개의 사관학교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의 적성과 그리고 진로, 그리고 나의 준비 정도에 따라서 어느 학교를 선택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1차 시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관학교는 1차 시험이 동일한 날짜에 같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사관학교를 지원하냐에 따라서 합격의 유불리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서 지원과 함께 지원 동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 동기서 같은 경우에는 2020학년도, 2021학년도에 각 사관학교들이 단계적으로 시행을 했는데요. 이 지원 동기서가 제출이 시행이 되면서부터 각 사관학교의 경쟁률이 급격하게 많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원 동기서 자체를 제출하는 것들이, 그리고 준비 과정이 우리 사관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 지원 동기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이 2차 시험에 합격했을 경우에 면접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원 동기서를 잘 준비를 해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1차 시험입니다. 사관학교의 1차 시험은 사관학교 입시의 첫 관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1차 시험을 합격하지 않으면 2차 시험부터는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차 시험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거로 보여지고요. 1차 시험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사관학교도 동일한 시기에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과목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이 세 과목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준은 수능과 유사한 문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잘 준비한 학생이라면은 충분히 잘 시험을 치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시험이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1차 시험에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선발이나 종합 선발에서 상당히 좋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발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 시험에 점수를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1차 시험에 대해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시험이 안 될 경우에는 2차로 갈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주의해야 될 내용들은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사관학교를 생각하지 않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수능을 준비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일까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사관학교 1차 시험을 응시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 같은 경우가 대다수가 성적이 낮은 학생이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경우에는 오히려 1차 시험의 점수에 커트라인 폭이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다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사관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학생들이 허수 지원자를 고려해서 1차 시험부터 상당히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단계는 2차 시험입니다. 2차 시험은 1단계 1차 시험을 합격한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체력 검증, 그리고 신체 검사, 면접, 학생부 성적 이런 것들을 같이 종합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관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형 방법을 잘
보셔갖고 그 기준에 맞게끔 준비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한테 유리하게 잘 반영하고 있는 전형을 잘 반영하고 있는 학교들이 어떤 학교들인지를 선택하는 것들도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2차 시험까지 이렇게 합격하게 되면은 마지막 단계에서는 4단계에서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발과 종합 선발했는데 먼저 우선 선발부터 발표를 하고 순차적으로 종합 선발까지 합격자를 발표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최종 합격이 된다 하더라도 수능이 반영될 때 응시하지 않은 학생들 학교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수능 굉장히 잘 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관학교에 지원해서 합격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꼭 입학을 해야 되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큰 부담감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경쟁률에 대한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국군사관학교 이 경쟁률을 보게 되면은 제가 한 6개년 정도 경쟁률을 작성을 해봤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 2021학년도부터 가 경쟁률이 급격하게 낮아진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2020학년도에 약 44대 1에서 26대 1로 하락을 했고요. 공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48.7대 1에서 25대 1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해군사관학교는 지원 동기서를 제출을 받은 게 다른 학교보다 1년이 좀 빨랐습니다. 2020학년도부터 받았는데 2019학년도에 비해서 2020학년도가 25대 1로 상당히 많은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국군간호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도 2020학년도에 44대 1에서 27.7대 1로 하락을 보였습니다. 즉 이렇게 지원 동기서를 받은 해부터 계속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를 비교해 보게 되면은 2023학년도가 대체적으로 모든 사관학교들이 해군사관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육사, 공사, 육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가 경쟁률이 소폭으로 상승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국군사관학교는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고요. 따라서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다소 높이 올라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떨까를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는 어떨 것 같습니까? 먼저 이제 올해 경쟁률 예측해 본다면은 가장 먼저 고려할 사항들이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에 있습니다. 올해 2024학년도가 수능이 생긴 이후에 봤을 때 수험생이 가장 적은 학생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도 2023학년도에 비해서 약 4만 명 가까이 학생 수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관학교도 아무래도 경쟁률이 2023학년도보다는 다소 하락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수준까지 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사관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줄어든 것을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서 잘 고민해서 지원하시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쟁률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또 하나가 이제 경쟁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의 하나가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소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소 높아진 경우를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가 굉장히 침체된 상태입니다. 즉 대부분이 경기가 침체되고 사회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있을 경우에는 뭐 사범대라든가 사관학교라든가 이런 특수학교들 그리고 교대라든가 이런 대학들의 경쟁률이 조금씩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는 상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도 모든 것이 이제 졸업 후의 진로라든가 그리고 등록금이라든가 이런 혜택들에 관련된 사항들이 일반 대학을 졸업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2023학년도에는 경쟁률이 조금 더 높아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다소 감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경쟁률이 오른다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관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경쟁률에 대한 고민은 조금 약간 접어두시고 적극적인 지원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사관학교 입시의 특징을 전형별로 살펴보게 되면요. 각 사관학교의 선발 방식은 대체적으로 유사합니다. 대체적으로 1차 시험은 동일하게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우선 선발, 그리고 종합 선발로 나누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요. 우선 선발에서는 대부분이 학교장 추천 전형, 그리고, 적성 우수자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 그리고 종합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차 시험에 학과 시험을 통해 모집 인원의 일정 배수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학교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5배수에서 8배수 정도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조금 높더라도 뽑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5배수, 8배수 이렇게 인원수가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에는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가 사관학교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시험에 응시만 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많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약간 1차 선발 배수 인원이 일반 대학보다 조금 더 많이 선발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시험이 합격한 후에는 2차 시험에서는 신체 검사, 그리고 체력 검정, 그리고 면접 등을 실시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형에 따라서 학생부와 수능 성적을 반영하는 전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비슷하게 선발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합격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1차 시험입니다. 1차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관학교는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은 수능과 유사하게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잘만 준비한다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대비하면서 각 사관학교에서 출제된 문제들, 기출 문제들 중심으로 해서 잘 준비를 한다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같은 경우 수능 유형과 유사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상당히 유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잘 준비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제 1차 시험 통과 외에 2차 시험에서는 체력 검증과 면접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각 대학들이 체력 검증과 그리고 면접 시험을 보는 그런 방법이 약간씩은 평가 항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학생들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관학교의 체력 검증과 그리고 면접 시험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방법에 대한 것들을 잘 준비를 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체력 검증에서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가 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체력 검증이 작년까지 3개 종목이었는데 올해부터는 5개 종목으로 상대 악력, 교차 잇몸 일으키기, 그리고 20m 왕복 달리기, 10m 왕복 달리기, 제자리 멀리 뛰기 이렇게 5가지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수하지 않도록 이 새로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체력 검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 사관학교는 2023학년도와 동일하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잇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오래 달리기 이렇게 3가지 종목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기준 시간을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예민한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제 모집 인원의 변경입니다. 각 사관학교들은 전체 모집 인원은 2023학년도와 동일하게 모집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세부 내용들 남학생이냐 여학생이냐 그리고 이과 인문계열이냐 자연계열이냐 따라서 인원수 잠깐 조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40명을 선발했던 인원을 여학생이 40명이었는데요. 올해는 42명으로 2명을 증가했습니다. 큰 인원수는 아니지만 여학생들이 지원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봤을 때에는 약간 조금 여학생들한테는 조금 숨통이 좀 튀는 그런 인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국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이 9명에서 14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5명을 증가시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군간호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지원 비율이 높은데 남학생 비율이 줄었다가 올해 5명을 증원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남학생이 지원하는 데는 다소 유리한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열별로 봤을 때는 자연계열 모집 정원이 증원을 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과 남학생이 작년도 50%에서 올해 55%로 그리고 공군사관학교는 이과 남학생이 65%에서 70% 그리고 간호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과 55%에서 60%로 확대했습니다. 따라서 육사, 공사, 간호사, 국군간호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보다는 자연계열 쪽 학생들이 선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자연계열 학생들한테 문이 좀 더 넓게 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자연계열 학생들의 모집 인원이 증가한 원인 중에 하나는 예전에 비해서 인문계열 학생 수보다는 자연계열 학생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계열 학생 수가 예전에 비해서 많아져서 각 사관학교들이 자연계열에 있는 학생들의 모집 정원을 좀 더 증가시키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공군사관학교인데요. 공군사관학교는 전형을 신설을 했습니다. 학교장 추천자 전형은 작년까지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가 올해부터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비조종 분야 쪽에서
우주 신기술 전문 인력 전형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 두 개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따라서 전체 모집 정원은 동일한 상태에서 학교장 추천 전형과 우주 신기술 전문 인력 전형을 신설했기 때문에 다른 전형에서의 인원수가 다소 축소해서 변경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학교 추천 전형을 받지 않는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나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종합 선발로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다소 예년에 비해서는 합격자의 합격선이 약간 변동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사관학교는 어떤 학생들이 합격을 할까라고 생각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관학교들은 학교의 입시 결과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즉 학생들의 성적 분포를 발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예년의 입시 결과 그리고 학생들이 합격한 학생들의 점수 분포대를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봤을 때 상위권 대학이라 하면은 서울 소재대학 약 10개 대학 안에 드는 대학들의 수준에 있는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수준에 있는 학생들이 합격한 학생이 가장 많고요. 성적이 조금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중상위권에 있는 대학들, 보통 15개 대학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위 15개 대학 정도 수준에 갈 정도의 수준 그리고 수능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이라면은 충분히 좀 도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가장 우리 수험생들한테 객관적인 지표를 보일 수 있는 자료는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그 3월달, 4월달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재수생이 포함되지 않은 성적이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판단내기 약간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좋은 성적 자료는 6월 모의평가 성적 자료입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이제 원서 접수가 이번 주부터 16일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서가 마감되기 전까지는 6월 모의평가 성적이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 전에도 발표가 되지 않는다면은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도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6월 모의평가를 봤는데 내가 상위권, 중상위권 이상인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할 정도, 정시 모집에서 갈 수 없을 정도의 성적이 나오고 얼토당토하게 성적이 낮게 나왔다 그랬을 경우에는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성적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시험이 수능과 유사한 문제 그리고 시험 범위도 같기 때문에 수능을 잘 보고 잘 준비한 학생들한테 상당히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능보다는 다소 어렵다고 느낄 정도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즉 무조건 가고 싶다 해서 지원했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나중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슬럼프를 겪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성적대에 맞는 것을 고려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학 2024학년도 사관학교 입시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2024학년도 사관학교 전형 방법이 어떤지를 하나씩 대학 학교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형 일정입니다. 전형 일정을 보게 되면 원서 접수가 가장 중요하죠. 일단 원서 접수를 내야 시험 볼 수가 있으니까. 원서 접수는 2023년 6월 16일부터 6월 26일까지 열흘간 시행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아마 6월 모의평가 성적 발표가 날 겁니다.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마지막까지 원서 접수 마지막까지 내 성적대를 잘 확인해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1차 시험은 사관학교가 모두 다 동일한 날짜에 시행한다 그랬죠. 2023년도 7월 29일 날 시행을 합니다. 따라서 이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각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육사가 8월 11일, 그리고 공공사관학교가 또 8월 11일, 해군사학교는 8월 9일, 국군간호사관학교는 8월 14일 날, 학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합격자 날짜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2차 시험이 되겠죠. 1차에 합격한 다음에 2차 시험은 9월 달에 대부분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는 9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조별로 나눠 학생 수 1차에 합격한 학생들을 조별로 나눠서 2일간 2차 시험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8월 28일부터 10월 13일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시험을 하게 되는데 개인별 1박 2일로 시행을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군사관학교는 9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조별로 2일간 실시가 되고 있고요. 국군간호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9월 11일부터 9월 27일까지 개인별로 1일씩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력 검증이라든가 그리고 면접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잘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 선발 합격자 발표는 육군사관학교가 11월 10일 그리고 공군사관학교가 11월 2일 해군사관학교가 11월 10일, 국군간호사관학교가 11월 7일 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날짜 특징을 보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수능에 영향도 많이 미칠 수가 있는데 수능 직전에 합격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선발이.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멘탈이 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우선 선발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종합 선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수능 준비를 철저히 하는 전략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 선발 같은 경우에는 수능 성적이 반영되는 학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능은 일단 1차 우선 선발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거나 그걸로 인해서 슬럼프에 빠져서 수능을 실패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종 합격자 발표는 육사가 12월 22일, 공군사관학교가 12월 19일, 그리고 해군사관학교가 12월 15일, 국군간호사관학교가 12월 19일 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에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전형을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사관학교에 지원한다고 해도 일반 대학에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사관학교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사관학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일반 대학도 수시 모집도 잘 신경 써서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모집 정원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열별 모집 정원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요. 뭐 4개 사관학교들은 전체 모집 정원은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 모두 동일하게 같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육사를 보시게 되면은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을 보게 되면은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2024학년도가 2023학년도에 비해서 인문계열 5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조금 늘어났죠. 7명 정도가 늘어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은 1명이 늘어났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 1명이 늘어났습니다. 아까 자연계열 여학생 같은 경우 2명이 늘어났다 그랬죠. 그래서 인문계열 1명씩 각각 늘어났고,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보다는 자연계열 쪽 인원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군사관학교는 235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남학생 같은 경우 인문계열에서는 2023학년도 70명에서 올해는 60명으로 10명이 감소를 했고요. 자연계열은 129명에서 139명으로 10명 정도가 자연계열 학생이 증가를 했습니다. 즉 인문계열 학생 줄어든 인원이 자연계열로 넘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인문자연의 인원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해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과 동일한 선발 인원으로 그대로 선발하고 있고요. 국군간호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에서 2명, 자연계열에서 5명.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명이 증가했다 그랬죠. 그래서 증가 인원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집 정원은 국군간호사관학교도 90명으로 동일하게 4개 대학이 모두 다 모집 정원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형 유형별 모집 정원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선 선발과 종합 선발, 특별 전형 이렇게 3개 전형으로 나눠서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 2023학년도에 비해서 5%가 늘어나 115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적성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도 5%가 더 증가한 115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 전형은 작년에 비해서 10%가 감소한 82명 내외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즉 우선 선발 인원이 늘어났고 종합 선발 인원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 전형을 작년에 실시하지 않았지만 올해에는 71명으로 선발합니다. 약 30% 인원을 학교장 추천으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선발한 예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올해가 굉장히 조금 변수가 좀 많은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반 전형은 94명, 작년에 비해서 약간 인원수가 60명 정도가 60명 정도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0명 정도가 줄어들었군요. 그리고 종합 선발은 46명 내외로 작년과 좀 비슷한 수준으로 선발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우선 선발에 들어있는 특별 전형 같은 경우 우주 신기술 전문 인력 전형이라고 아까 신설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형은 비조종사 부분입니다. 9명 이내로 선발하고 있고요. 4% 정도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공군사관학교는 이제 전형별 모집 정원이 변경된 게 상당히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변동 인원이 전혀 없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학교 추천 전형에서 34명, 그리고 적성 우수 전형에서 102명, 그리고 종합 선발이 34명, 그대로 동일하게 선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군간호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 이제 50%, 2023학년도에 50%였던 것이 2024학년도에 42명으로 약 46.7%로 소폭으로 감소했고요. 적성 우수자 전형은 10% 정도에서 9% 정도로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도 약간 감소 인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형별로 학생이 이제 약간 변동이 있지만 작년에 비해서 큰 변동이 있는 학교는 공군사관학교,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우선 선발에서 인원수가 상당히 좀 많이 변동이 있다라는 것을 고려해서 지원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교의 이제 일반 전형 기준으로 해서 전형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군사관학교입니다. 육군사관학교는 우선 선발과 종합 선발을 이제 일반 학생 대상으로 이제 선발하고 있는데요. 우선 선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과 적성 우수자 전형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먼저 고등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1000점 만점으로 되어 있고요. 1차 시험은 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합격했느냐 불합격했느냐에 따라서 2차 시험 대상자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즉 1차 시험이 몇 점 받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죠. 그다음에 2차 시험의 전형을 보게 되면은 신체 검사는 있고요. 신체 검사는 뭐 점수 반영이 되지 않고 있고요. 면접이 640점, 그다음에 체력 검정이 160점, 그리고 내신 성적이 20점이 반영이 되고 있고, 한국사 능력 시험이 가산점이 최대 3점까지로 되어 있고, 체력 우수자 가산점이 최대 1점까지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점수가 4점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한국사 능력 시험은 반드시 응시하는 게 좋겠고, 체력도 길러서 가산점을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고등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 육사는 가장 중요한 시험이 뭘까요? 일단 1단계 통과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1단계 통과자 대상으로 했을 때 2단계에서 배점이 가장 큰 면접 시험이 640점입니다. 1000점 만점에서 640점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의 각 사관학교들이 면접 시험에 대한 중요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1차 시험에 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2차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는 것뿐만 아니라 최종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일반 대학을 이탈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면접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해서 사관학교에 맞는 적성을 잘 가지고 있는 학생인지 아닌지를 판단 내리기 위해서 면접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관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있는 학생은 면접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선 선발에서는 성적 우수자 전형입니다. 성적 우수 전형에서는 학교장 추천과는 달리 1차 시험에서 시험 점수 1000점 만점에서 300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1단계 시험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1차 시험을. 따라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을 최대한 잘 보는 것이 상당히 사관학교에서는 유리한 합격을 위한 고지를 점령하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00점 만점에 상당히 큰 점수가 거의 3분의 1 정도로 반영하고 있고요. 2차 시험에서는 면접이 500점입니다. 역시 학교 추천자 전형과 마찬가지로 면접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내신은 100점을 반영하고 있어서 고등학교 추천 전형보다는 상당히 내신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덜 부담스러운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하고요. 따라서 적성 우수 전형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과 면접 시험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따라서 사관학교 육사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1차 시험과 그리고 2차 시험에 대한 대비가 철저해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선발 같은 경우에 1차 시험 점수가 50점, 1000점 만점에서 50점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시험에서는 신체 검사는 합불이고 그다음에 면접이 20점으로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신도 100점이 반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수학 능력 시험, 즉 수능이 600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선 선발에서는 수능을 반영하고 있지 않지만 종합 선발까지 갈 경우에는 수능 점수가 600점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큽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전형을 나눠서 봤을 때 일단 우선 선발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상당히 중요한 면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 선발은 수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2차 시험에 이제 각 내신 성적과 수능 반영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 1차 시험은 국어, 수학,
그다음에 영어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거는 동일하게 수능과 동일한 시험 범위에서 출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선발 인원입니다. 1차 선발 인원은 남자가 모집 정원의 5배수, 여학생이 8배수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열별 성적별로 선발하고 있다. 그래서 경쟁률이 좀 높다 하더라도 남학생 같은 경우 5배수, 여학생은 8배수이기 때문에 배수 인원이 일반 대학에 비해서는 일반 대학교의 다단계 전형 1단계 합격자 비율을 봤을 때 1단계는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시 모집에서 1단계는 보통 3배수에서 5배수, 보통 3배수죠. 많이 선발하는 인원이. 근데 사관학교는 5배수, 8배수 상당히 많은 수를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1차 시험을 잘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내신 반영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 선발과 종합 선발에서 모두 다 내신 성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내신 성적은 내신 학생 내신 성적과 출결을 나눠서 선발하고 있는데 출결은 보통 10%만 반영하고 있고요. 반영 방법 과목을 보게 되면은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사회, 과학 등 등급이 산출되는 과목은 모두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반영하고 있지 않다. 즉 등급이 나와 있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표기된 과목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3학년 1학기 때까지 성적이 잘 관리가 되어 있다면은 좋은 성적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합 선발에서만 수능을 반영하게 되는데 반영 과목을 보게 되면 4개 영역을 모두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가 33.3%, 영어가 16.7%, 수학이 33.3%, 그리고 한국사가 5% 반영하고 있고요. 선택 과목은 이제 탐구 영역이 되겠죠. 탐구 영역은 2과목을 선택하게 되는데 각 과목당 35점씩 해서 약 11.7%, 총점 70점을 반영해서 11.7%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사회 과목과 과학 과목 어느 과목도 선택에 상관이 없고요. 자연계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 과목을 과학 과목을 2과목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들이 약간의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종합 선발까지 고려를 했을 경우에는 수능이 상당히 중요하게 많이 반영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가장 많은 반영 비율이 높은 과목이 국어와 그리고 수학 점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어 수학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거의 3분의 2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어 수학에 대한 준비가 수능은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군사관학교의 전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군사관학교도 우선 선발과 조종합 선발로 나눠 선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장 일반 전형과 우선 선발에서 일반 전형과 고교 학교장 추천 전형 그리고 우주 신기술 전문 인력 전형 이 3가지로 나눠지게 되겠는데요. 먼저 일반 전형을 살펴보게 되면은 1000점 만점에서 1차 시험은 300점. 공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에서도 300점을 반영하고 육사도 마찬가지였죠. 일반 전형에서 점수를 반영을 했죠. 그리고 2차 시험에서는 체력 검정이 150점, 그리고 면접이 100점 정도로 면접이 450점으로 반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어 능력 시험은 최대 가산점이 5점까지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도 우선 선발에서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 점수가 350점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1차 1단계 시험이 300점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1차 시험과 그리고 면접 준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선발에서 고교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조종 분야 쪽인데요.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전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차 시험은 그냥 단순하게 육군사관학교와 마찬가지로 합불만 적용을 하고 있고 점수는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에서는 신체 검사는 합불만 적용을 하고 있고요. 체력 검정이 150점, 그리고 면접이 600점. 역시 육군사관학교 마찬가지로 학교 추천 전형에서는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는 면접에 대한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부가 내신 성적 200점 반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사 능력 시험은 최대 5점, 그리고 추천 인원 학교 최대 5점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학교장 추천은 추천 인원이 최대 5명까지 추천을 할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선발 전형에서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우주 신기술 전문 인력이 올해 처음으로 신설됐다고 했죠. 아까 9명을 선발한다고 했는데 1차 시험에서 300점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발 자격은 1차 시험 자연계 남녀 상위 10% 이내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조정 분야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하고는 약간은 좀 차이가 있죠. 1차 시험을 300점 반영하면서도 선발 자격이 1차 시험에서 상위 10% 있는 이내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주신기술 전문 인력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시험은 체력 검증이 150점, 그리고 면접이 450점, 그리고 학생부가 200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단계 시험이 가장 중요하고 1차 시험이 가장 중요하고 2차에서는 면접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 선발을 보게 되면 수능 점수가 1000점 만점에서 400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점수를 반영하고 있죠. 육군사관학교보다 약간 다소 낮은 점수긴 하겠지만 수능 점수 400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반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육군사관학교보다는 공군사관학교가 종합선발에서도 면접이 450점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도 중요하지만 면접 시험이 다른 사관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군사관학교를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타 사관학교에 비해서 면접에 대한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시험에 대한 전형 방법을 살펴보게 되면요. 1차 시험은 동일합니다. 육군사관학교들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특별하게 설명드릴 건 없겠지만 선발 인원을 보게 되면은 남자가 인문계열에서는 4배수, 여자는 인문계열에서 6배수를 선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 자연이 6배수고요. 그다음에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인문은 8배수, 자연은 10배수로 상당히 많은 여학생들이 조금 더 많이 선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수능적 반영 과목도 살펴보게 되면요. 마찬가지 육군사관학교와 마찬가지로 등급이 산출되는 과목들은 모두 다 반영을 하고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은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사회, 과학 등 등급이 산출되는 과목이 모두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반영 방법을 보게 되면요. 수능이 아까 뭐 300점 정도 반영한다 그랬죠. 즉 종합선발에서 약 30% 정도가 수능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 반영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과목이 모두 다 반영하고 있고요. 한국사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국어가 30%, 그리고 영어가 20%, 수학이 30%, 한국사가 2.5%, 그리고 탐구 과목이 17.5%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사회과학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열어놨고요. 자연계열은 과학 과목만 2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육군사관학교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군사관학교도 육군사관학교와 마찬가지로 수능에서 반영하는 반영 비중이 가장 높은 영역이 국어와 수학이 각각 30%씩 반영하고 있고 영어 반영 비율이 육군사관학교보다 다소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해군사관학교입니다. 세 번째 해군사관학교는 마찬가지로 우선선발과 종합선발 두 가지 제정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고교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1000점 만점으로 반영을 하고 있고 1차 시험이 200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육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는 학교장 추천자 전형에서는 1차 시험 점수가 반영되지 않고 있지만 또 사관학교는 200점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약간 틀리죠. 그래서 각 사관학교별로 1차 시험을 어떻게 잘 준비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즉, 각 전략을 세워서 1차 시험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2차 시험에서는 신체 검사는 합불로 하고 있고요. 면접이 500점을 반영하고 있고 체력이 100점, 그리고 학생부 비교과가 100점 반영하고 있고 학생부도 100점. 그래서 다른 학교와 틀리게 또 비교과를 또 반영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다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선발 같은 경우에는 1000점 만점인데요. 1차 시험에서 400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점수를 반영하고 있죠. 그리고 2차 시험에서는 면접 점수가 400점, 체력 점수가 100점을 반영하고 있고 학생부가 100점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군사관학교 일반 선발 같은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시험이 1단계 1차 시험이 되겠습니다. 400점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총점에서 40%를 반영하고 있고 그리고 면접이 40%입니다. 즉 면접과 일단 1차 시험이 동일한 비중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시험이 준비가
합격을 좌우하는 큰 주요 요소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선발에서는 수능 시험이 650점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 공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와 거의 동일한 비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부가 50점 반영하고 있고 체력이 10점, 그리고 면접이 400점으로 상당히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군사관학교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종합전형까지 준비한다 그러면은 고려를 한다면은 수능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전형에서 반영 방법을 보게 되면요. 1차 시험은 동일하게 아까 육사나 공사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식으로 시험을 치르게 되겠고요. 선발 인원을 보게 되면 남자는 5배수, 여자는 8배수, 육군사관학교 동일하죠. 그리고 성별, 계열별로 성적순을 선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 성적 반영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등 등급이 산출되는 과목들은 모두 다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역시 제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반영에 있어서는 4개 영역을 모두 다 반영하고 한국사도 같이 포함해서 5개 영역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육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영 과목을 보게 되면은 국어가 26.7%, 영어가 26.7%, 수학이 26.7%, 그리고 한국사가 6.7%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앞서 육사와 공사에 비해서 영어 반영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영어가 등급제인데도 불구하고 영어가 동일하게 국어, 수학, 영어가 동일한 비율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반드시 1등급을 받지 않으면은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학교가 해군사관학교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사 시험도 50점으로 좀 상대적으로 앞선 육사나 공사보다는 점수 반영이 조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인문 계열은 사회 과목과 과학 과목에서 2과목 선택이 되어 있고, 자연계열 학생들은 과탐에서만 2과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탐구 과목의 반영 배점 비율이 13%로 육사나 공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 3% 이상 낮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낮은 비율이 어디로 갔느냐? 영어로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잘 준비하시는 것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군간호사관학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이제 우선 선발과 종합 선발로 나눠지게 되어 있는데요. 역시 이제 학교당 추천 전형을 보게 되면은 만점이 500점입니다. 다른 학교는 앞에 3개 학교는 1000점이었지만 여기서는 이제 500점 만점으로 되어 있고요. 학교당 추천인데도 해군사관학교와 마찬가지로 1차 시험에서 배점이 100점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점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2차 시험에서는 신체 검사는 합불이고, 그리고 체력 검증이 50점, 그리고 면접이 250점. 즉 500점 만점에서 면접이 250점입니다. 즉 50%를 반영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점수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부는 100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군간호사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점수가 100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도 꼭 필요하겠지만 특히 면접이 50%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 선발 같은 경우에는 500점 만점에서 1차 시험이 125점, 즉 고교 추천 전형보다는 약간 다소 높기는 합니다. 그래서 높고에 좀 반영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면접 점수는 200점으로 조금 낮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반 선발 학생부가 학교장 추천은 100점이었는데 125점으로 25점 정도가 더 높습니다. 따라서 우선 선발 같은 경우 국군간호사관학교 우선 선발에서 일반 선발 같은 경우에는 1단계 1차 시험과 그리고 학생부 성적이 조금 더 고교 추천 전형보다는 다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선발은 이제 1000점 만점인데요. 종합선발은 1차 시험에서 합격한 인원 중에서 종합적으로 선발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2차 시험에서는 면접이 150점, 그리고 체력검증이 50점, 수능이 700점, 그리고 학생부가 100점으로 다른 앞선 3개 사관학교보다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종합선발에서는 수능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70%를 반영합니다. 즉 대다수의 종합선발에서는 수능 점수로 합격이 좌우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선발 대상자부터 하더라도 수능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전형별 반영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험은 아까도 3개 사관학교와 동일합니다. 동일한 과목 시험 보게 되어 있고요. 선발 인원을 보게 되면은 남학생이 8배수, 여학생이 4배수. 앞서 사관학교들은 대다수가 남학생이 5배수, 여학생이 8배수였는데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여학생의 지원 선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남학생이 8배수, 여학생이 4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간 다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신 성적 반영 과목도 앞선 3개 사관학교와 동일한 방식으로 선발하고 있다. 등급이 산출되는 과목 모두 다 반영하고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은 반영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 반영 방법을 살펴보게 되면요. 수능을 반영하는 종합선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군간호사관학교는 7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있죠. 국어 같은 경우에는 28.6%, 영어도 28.6%, 그리고 수학도 28.6%로 국어, 영어, 수학 모두 다 동일한 비중으로 선발하고 있다,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영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로 되고 있기 때문에 영어에서 1등급이 아닌 경우에는 상당히 불리해지 감점 요소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시고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즉 사관학교 중에서 영어로 꼭 잘 준비해야 되는 학교가 해군사관학교와 그 다음에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영어의 성적이 상당히 수능의 성적이 중요한 학교다라고 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1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앞선 대학에 비해서 세개 학교에 비해서는 탐구의 반영 비중이 가장 낮다. 그리고 한국사 과목도 4.3%로 낮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군간호사관학교 같은 경우에 수능 성적을 반영하는 종합선발에서는 수능에서 국어, 수학, 영어의 반영 비중이 가장 높고 그리고 점수 따기가 수월한 국어나 수학보다 수월한 등급 따기가 수월한 영어에서 좋은 1등급을 받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학교별로 2차 시험에 관련된 부분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험에서는 뭐 성적이 반영되는 것들이 크게 체력 검증, 면접, 그리고 학생부 성적이었죠. 그래서 학생부 성적이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이니까 뭐 반영하는 것들은 아까 학생부 내신 성적 반영 과목을 말씀드렸고요. 여기서는 이제 체력 검증하고 면접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군사관학교입니다. 육군사관학교는 이제 체력 검증이 이제 3개 종목에서 5개 종목으로 변경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체력 검증이 상대 악력, 이제 상대적으로 몇 퍼센트에 됐는지를 이제 점수로 산정하고요. 그 다음에 교차의 매우 일으키기 횟수, 그 다음에 20m 왕복 달리기 횟수, 그리고 10m 왕복 달리기 초를 재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20m 왕복 달리기에서만 불합격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즉 남자는 40회 이상, 여자는 18회 이하일 경우에는 남학생은 40회, 여학생은 18회 이하로 횟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이 횟수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체력 검정에서 불합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0m 왕복 달리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접에서 평가 방법을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가장 면접 특이한 특징은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이 4개 학교는 모두 다 AI 면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면접시험에서는 AI 역량 검사와 그리고 구술 면접, 그리고 학교생활, 자기소개, 외적 자세, 심리검사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종합적으로 총 7개 분야를 가지고 판단 내리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면접에 대한 요소가 각 사관학교들이 높아졌고 특히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추천 전형에서 면접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접에 대한 준비가 상당히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체력 검증은 3개 종목입니다. 변경되지 않았고요. 남자 1500m, 여자 1200m, 그 다음에 잇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점수를 받으면 횟수에 따른 점수가 나타나게 되겠고요. 면접은 AI 면접, 그리고 품성, 가치관. 이 가치관에서는 공동체, 시민의식, 애국심, 책임감, 국가안보에 관련된 내용들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 동기, 학교생활, 외적 자세 등 다양한 것들을 평가하고 있으며 또 하나는 심리 인성 검사를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층 면접을 시행해서 종합 판정을 내리게 되는데 공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조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리나 인성 분야에서 많은 것들 좀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합격자의 취득 점수를 최종 점수로 반영을 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군사관학교는 면접을 이제
다양하게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학교에 대한 특성을 평가 방법을 잘 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해군사관학교입니다. 해군사관학교는 체력 검정은 앞에 있는 공군사관학교와 동일합니다. 잇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오래 달리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오래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불합격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8분 19초,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8분 20초 이상일 경우에는 체력 검증이 불합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군사관학교에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래 달리기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잘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은 이제 대면 면접이고요. 개별 면접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평가하는 항목을 보게 되면은 국가관, 역사관, 안보관, 군인의 기본 자세, 그다음에 적응력, 인성품성 등 면접 점수의 약 8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관, 역사관, 안보관, 국인 기본 자세, 적응력, 인성품성이 점수의 80% 면접 점수의 80%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있어야 되겠고요. AI 면접은 2차 시험 응시 전에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극성, 책임감, 전문성, 협력적 소통, 그리고 회복 탄력성, 면접을 반영하고 있고요. 면접 점수의 총 20%를 반영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해군사관학교는 AI 면접은 반드시 시행을 해야만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군사관학교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군간호사관학교입니다. 국군간호사관학교도 체력 검정은 위에 있는 공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와 동일합니다. 동일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해군사관학교 마찬가지로 오래 달리기 합격자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남학생은 7분 39초, 그리고 여학생은 7분 30초로 시간을 제한해놨기 때문에 이 이상 받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불합격이 되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면접에서는 분과별 면접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 동의서, 그 다음에 학생부 AI 면접 결과지, 인성검사지 등을 가지고 구술 면접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은 한 개 분과에서 40% 미만 득점자 또는 총 점수의 60% 미만은 2차 시험 종합점수위원회에서 합부를 결정한다. 즉 면접 점수가 낮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종합시험위원회에서 다시 합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전에 국군사관학교에서 시행하는 면접에 대한 평가 항목이라든가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준비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면접을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각 학교의 전형 방법에 대한 것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사관학교를 지원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될 사항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합격자 입시 결과를 발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합격한 학생들을 조사해서 이제 입시 기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관학교 합격한 학생들의 분포를 보게 되면 뭐 일반 대학 수준으로 본다면은 상위 10개 대학 수준에 있는 대학 성적대에 있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합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위 15개 대학 정도까지 있는 학생들도 성적대에 있는 학생들도 합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능 성적이라든가 내신 성적이 조금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1차 성적 점수가 좀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능을 잘 봐서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거기에 성적대에 맞춰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에 내신 성적대로 봤으면 2등급 내신 성적은 2등급 이내 쪽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합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수능 성적대로 봤을 때에는 평균 2등급 이내에 드는, 그러니까 수능 성적이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탐구 영역, 이 세 개 영역이 평균 등급이 2등급 이내에 있는 학생들이 주로 많이 합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신 성적이나 그다음에 수능 성적이 2등급 이내에 드는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보시고 지원 전에 벌써 판단 내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사관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자신의 적성을 고려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특히 사관학교가 4개 사관학교가 모두 다 마찬가지지만 군사훈련이라든가 단체활동 그리고 외출, 외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일반 대학에서 영위할 수 있는 대학 생활이라든가 자유수업 이런 것들 상당히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훈련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관학교에 대한 적성이 맞지 않는 학생이면 상당히 학교에 합격한다 하더라도 중간에 퇴사를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사관학교에 지원하기 전에 내가 꼭 이런 것들 미리 사관학교의 특성이라든가 그리고 사관학교의 교육 과정이라든가
각 학교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나서 내가 지원을 하는 것이 고려를 하는 것이 시간이라든가 혹은 내가 지원해서 학교를 안 갔을 경우 다른 학생이 다른 나보다 성적이 바로 밑에 있는 학생이 불합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네 적성, 저희가 볼 때 적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성을 고려한 선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1차 시험에 대한 중요도입니다. 1차 시험 응시자는 상당수 허수가 많다라고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1차 시험에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꼭 사관학교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보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재수를 한 학생이라든가 그리고 재학생들 중에서도 수능 준비를 좀 미리 사전에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사관학교 시험을 일부러 시험 보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차까지도 합격해놓고도 2차에는 안 가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따라서 꼭 사관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그래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시험을 많이 봤을 경우에는 1차 시험의 점수가 합격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관학교를 꼭 가려고 하는 학생들, 나는 꼭 가고 싶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부터 상당히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사관학교에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에 대한 준비, 국어, 수학, 영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1차 시험에 대한 중요도입니다. 1차 시험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수한 학생, 허수에 있는 학생이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서도 문제하겠지만 1차 시험을 합격하지 못하면 그 다음 차수인 2차 시험은 해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차 시험 어떻게든지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1차 시험, 2차 시험까지 가기 위해서는 1차 시험에 대한 준비도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시험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우수한 성적으로 점수를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학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육사나 공사 같은 경우는 점수가 반영되지 않고 있긴 하지만 해군사관학교나 앞에서 보셨다시피 해군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 점수도 반영이 되고 있죠. 그리고 우선 선발에서도 일반 학생 적성 우수 선발에서도 이제 1차 성적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1차 성적이 좋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종합선발까지 안 가더라도 우선 성적으로 미리 우선 선발로 합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발에서는 2차 시험에 대한 준비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1차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2차 시험에서 면접에 대한 중요도입니다. 아까 각 사관학교의 면접에 대한 전형 방법에서 면접에 대한 점수 비중을 보셨죠. 대체적으로 봤을 때 고교 추천 전형과 적성 우수자 전형에서는 면접에 대한 반영 비중이 상당히 높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선 선발 같은 경우에는 각 사관학교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올 학생이가 아닌가를 제일 판단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왜? 수능을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면접에 대한 준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사관학교에서도 면접에 대한 준비가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즉 이 높아진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도 이탈자를 미리 사전에 방지하는 부분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따라서 여기에 따른 면접 준비도 각 학교에 대한 평가 방법을 내가 사전에 거꾸로 보게 되면 내가 준비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각 대학의 평가 방법이 각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미리 사전에 준비하시고 특히 면접을 혼자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각 학교에 보게 되면 사관학교에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좀 있죠. 최근에는. 사관학교에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친구들끼리 그룹을 모아서 미리 사전에 면접에 대한 준비를 서로 같이 시행을 해보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즉 카메라를 켜고 내가 한 학생은 질문하고 반대로 내가 대답을 하고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각 면접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고 각 평가를 같이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는 이런 경험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면접에 대한 준비가 해마다 봤을 때 사관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의 종합전형에서도 남학생 같은 경우는 면접에 대한 준비를 상당히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육사, 공사, 회사 같은 경우에 남학생이 대다수가 많이 지원하게 될 텐데 여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면접 준비를 잘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학생보다 훨씬 더 좋은 점수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면접의 평가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준비만 하고 있다면은 충분히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다.
즉 일단 1차 시험 수능 점수의 불리함도 넘어설 수가 내신의 성적에 대한 부분도 넘어설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면접에 대한 준비는 철저하게 우리 학교에서 같이 지원하는 학생들끼리 다른 사관학교로도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맞춰 준비하면 되니까 같이 연습해 보는 것들이 실전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적성과 각 학교의 요강을 철저히 검토 후에 학교를 선택해야 된다. 아까 첫 번째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이 네 개의 사관학교들은 각 학교마다의 특징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상들도 다르고 면접 방법도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막연하게 사관학교라고 보지 마시고 그 각 사관학교의 특징들을 미리 다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셔서 내가 가장 잘 적응할 수 있고 나한테 제일 적성에 맞는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를 마지막으로 잘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을 수가 있겠죠. 특히 공군사관학교나 해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육사에 비해서는 뭐 기기라든가 이런 사전에 뭐 다뤄야 될 것들, 이과적인 소양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면들도 봤을 때 내가 여기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국군간호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성화된 사관학교죠. 사관학교이긴 하지만 간호사의 능력을 수행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도 각 학교만의 특성을 잘 살펴보고 고려해서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2024학년도 사관학교 입시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6월 16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원서 접수 기간 동안에 지원 동기서와 그리고 내가 어느 학교에 지원할 것인가, 사관학교 어느 학교에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사관학교에 지원했을 경우에 내가 적성에 맞게 잘 적응할 수 있는 학교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서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고민이 끝난 다음에는 일단 1차 시험에 대한 준비, 즉 국어, 수학, 영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준비하셔서 잘 준비를 한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잘 준비하셔서 모두 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관학교에 모두 다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